먼저 그룹입니다. 그룹에 관련된 명령어가 그룹, 언그룹, 그 다음 그룹 에디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A, 그룹 온오프 키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 방문을 그릴 건데, 자,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렉탱글, 자, 골뱅이 900, 200, 900에 200, 자, 분해하고 옵셋 40mm. 요게 있으면 문지방이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문지방이 없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820, 렉탱글 골뱅이 820, 마이너스 35mm, 로테이트, 이렇게 회전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중심선 빨강색, 선 종류는 센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면 시작, 중심, 끝, 시작점, 중심점, 끝. 얘가 중심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을 매번 선택할 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룹.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엔터. 그러면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로 묶입니다. 하나로 묶여서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회전이 돼요.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근데 문이 이렇게도 있지만은요, 이렇게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렉탱글 900, 2100. 그 다음에 분해하고 다시 조인. 옵셋 40. 그리고 40.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라인 미드 포인트로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옵셋 900, 60. 여기서 아니구나. 옵셋 60, 서클 반지름 30. 자, 서클 트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일반 여닫이 지문이죠. 열고 닫고.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또 있단 말이죠. 양문이 열리는 거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양문 여닫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 렉탱글 여기가 900이었으니까 900을 하나 더 붙입니다. 양문이니까 1800. 골뱅이 1800, 2100. 자, 마찬가지로 분해하고 다시 조인. 옵셋 4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다시 닫히고 열리고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양문 여닫이입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골뱅이 1800, 200. 그 다음에 분해하고 옵셋 40.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중간점까지 860이네요. 렉탱글 골뱅이 860, 마이너스 35. 로테이트. 자, 이렇게 열리는군요. 자, 카피.
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자, 트림을 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카피. 와, 카피. 자, 얘네들을 중간으로 내리는 거예요. 미드 포인트로. 그리고 미러로 대칭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전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연장해서 쓰는 거죠. 자, 만들어 보시죠.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룹으로 묶으시면 돼요. 그러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우리가 그룹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의성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뭐가 편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스트레치, 늘리기죠.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900이지만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문 같은 경우는 800도 있고 700짜리도 있어요. 또는 한 1000mm짜리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100mm만 줄여보면 얘가 800mm짜리 문이 됩니다. 또는 스트레치, 자, 다시 100mm 늘리면 일반적인 문이 되는 거죠. 카피, 그 다음에 스트레치 100mm. 그러면 문의 종류가 서로 달라지는 거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로 수정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수정을 할 겁니다. 자, 미러. 근데 지금 여기가 붙어 있죠. 그죠?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지워진단 말이죠. 같이 선택되니까.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얘를 쓰시면 돼요. 혹은 그룹 에디트를 쓰시면 돼요. 컨트롤 시프트 A가 그룹 온오프입니다. 컨트롤 키, 시프트 키, A를 누르면 이렇게 그룹이 오프돼요. 그러면 일반 명령어처럼 쓰실 수 있어요. 디스턴스,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40mm. 그러니까 스트레치, 이렇게 위로 40mm. 그 다음에 얘네들 선택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그리고 삭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작업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작업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그룹 에디트를 통해서 이렇게요. 선택을 합니다. 그럼 add 오브젝트 객체 추가하기 하고 remove 오브젝트 객체 제거가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따로따로죠? 그룹, 에디트, 선택하고 add 오브젝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떼어내 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룹, 에디트, 자, remove 오브젝트. 그룹 에디트. 그럼 여기 보시면 remove 오브젝트입니다. 객체 선택 해제입니다. 선택을 하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룹이 분리가 된 거 보이시죠? 얘는 그룹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풀어도 다시 그룹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언그룹, 그룹을 분해할 땐 언그룹입니다.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룹이 분해가 돼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언그룹. 그리고 선택하면 바로 그룹이 분해가 돼 버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블록이요. 이 블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블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블록을 만들 때는 블록 명령어 쓰고 수정할 때는 beedit라는 명령어 씁니다. 그러나 블록을
해제할 때는 explode 분해 명령을 씁니다. 자, 똑같이 얘를 블록으로 만들 겁니다. 자, on그룹. 자, 블록으로 만들 거예요. 블록. 그러면 다르게, 그룹과는 다르게 이름을 지정하라고 뜹니다. 여기가 블록의 이름이에요. 한글도 되고 영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문 900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이 베이스 포인트는 복사할 때 기준점을 말해요. 여기 XYZ는 절대좌표를 뜻하는 거니까 안 쓰고 그 위에 픽 포인트, 여기 왼쪽에 사각형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여기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고 이 아래 10개의 객체가 선택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은 뭐냐면 리테인은 원본 유지란 뜻이에요. 원본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컨버트 블록으로 원본을 변환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딜리트는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본 삭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비헤이비어, 여기 이제 수정인데 여기 보통은 안 써요. 여기 스케일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 세로 비율 똑같게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고자 할 때 쓰는 게 스케일 유니폼입니다. 안 써요. 올로우 익스플로딩, 올로우가 허락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해를 허락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종종 실무에서 분해가 안 되는 블록들이 있어요. 이걸 풀어놔서 그래요. 근데 보통 블록은 다 풀어줘요. 자, 나머지 오케이. 그러면 원본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이 블록은 어떻게 불러올까요? 자, 여기로 봅니다. 여기 보시면 인서트 탭 보이시죠? 인서트 탭에 보시면 여기 크리에이트 블록이 있고 블록 만들기죠. 여기 인서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인서트를 안 적어놨네요. 인서트 블록 불러오기. 단축키는 I. 인서트 명령을 쓰시면 돼요. 인서트.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 뜬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고 클릭.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클릭하고 클릭. 회전값 조절해주면 들어옵니다.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블록 명령, 인서트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 목록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 아래 가면 이렇게 인서트 포인트가 나오고요. 인서트 포인트, 스케일, 로테이트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서트 포인트 불러오는 점 요걸 풀면 XYZ 내가 원하는 위치에 넣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불러오는 점들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편한 위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절대 좌표를 안 써요. 다만 스케일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크기가 지금 1대1대1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스케일은 그냥 1대1로 가져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니폼 스케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1로 딱 고정된 거고, 그냥 스케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을 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로테이트는 회전 각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회전 각도가 돌아가기 때문에 요 값은 체크해 놓고 씁니다. 이 값 때문에 불러올 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이번엔 리본 메뉴에 인서트 탭을 누르면 여기 내용이 나와요. 인서트 탭을 누르면 블록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수정을 하고 싶어요. 수정을 할 때는 비에디트입니다. 비에디트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OK. 그러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자,
미러, 스트레치 40mm 다시 그 다음에 삭제. 그러면 내용이 바뀐 거죠. 자, Save the Change.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한 개만 바뀐 게 아니고 다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블록 에디트는 해당 블록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자, 비에디트를 통해서 한번 수정해 보시죠. 분해를 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는 게 아니고 분해를 하고 싶을 때는 explode 명령을 통해서 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전부 다 분해가 됩니다. 자, explode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전에도 했었는데 inser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insert요. insert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삽입점이요. 이거 텍스트 할 때 했습니다. 즉 문자나 블록의 삽입점이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 포인트 있죠? 이 삽입점을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line, insert 그리고 오스냅을 이렇게 그룹 블록을 갖다 대면 이렇게 인서트 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line, insert 갖다 대면 이렇게 삽입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insert를 이용해서 삽입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W 블록이요. W 블록은 내가 선택한 객체 내보내기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렇게 블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분해했고요. 얘를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W 블록입니다. W 블록 그리고 W 블록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소스가 나와요. 블록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오브젝트를 내보낼 건지 이렇게 나오는데 오브젝트를 내보낸다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기준점입니다. 블록 내보낼 기준점. 그래서 기준점 지정해 주고요. 이쪽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객체 선택이요. 객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테인 원본을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블록으로 변환하겠습니다.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냅둘 거고요. 그 다음 어디다가 저장할 것인지 저장 위치입니다. 파일 이름하고 저장 위치인데 여기 점점점 표시 있죠, 오른쪽에.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내가 저장하는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문이라고 했어요. 문.dwg라고. 그러면 OK를 누르게 되면 여기 좌상단에 요만한 네모난 사각형이 뜨면서 뭔가 깜빡이고 사라질 겁니다. 입단에 자, 오케이. 그러면 저장됐습니다. 제가 저장한 위치는 D 드라이브에 1이라는 폴더에 문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일을 내가 선택한 내용을 이와 같이 파일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보통 도면 작업을 할 때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렇게요. 라이브러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욕실 용품을 좀 넣고 싶어요. 물론 그러면 욕실 가구들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려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변기라든지, 변기도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 괜찮네요. 이거 쓰고 싶어요.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로테이트, 이동하기, 이 정도 있으면 될까요? 일단 문에는 안 걸리네요. 근데 이제 여긴 좀 불안하니까 얘를 이렇게 밀어 놓는 거죠. 여기에 세면대를 놓고 변기 놓고 여기에 샤워 부스를 놓으면 되겠군요. 자, 세면대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세면대가 여기 있네요. 자, 세면대는 뭐가 좋을까요? 자, 요 정도 세면대 써볼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동하기. 그러면 얘도 이렇게 끝으로 가야 되겠죠? 샤워할 자리가 없네요. 그죠? 여기는 아무래도 샤워기가 조금 부족하네요. 지우고 다시 불러봅시다. 작은 걸로 불러봅시다. 자, 작은 거, 요런 거. 컨트롤 C, V,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완전히 벽으로 붙으면 불편하니까 100mm 밀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당겨 오면 여기 샤워 부스가 여기 붙으면 되네요. 자, 샤워 부스를 더 찾아보죠. 그럼 샤워기 평면도 여기 있네요. 수전 선택하고 컨트롤 V, 로테이트, 이동하기. 그 다음에 수건도 있어야죠. 수건거리 여기 있네요. 컨트롤 C, V, 로테이트, 이동하기. 자, 그럼 어떤가요? 여기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갔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작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볼까요? 바로 여기요. 여기 눌러보시면 얘 아니네. 여긴가 보다. 자,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파일 선택이 떠요. 제가 D 드라이브에다 놨기 때문에 D 드라이브에 평면이라는 이름으로 놨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오픈. 시작점 0,0 엔터, 엔터.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외부 파일을 불러드릴 때 인서트 명령을 이용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를 누르시면 인서트 파일을 통해서 해당 파일을 불러오는데 해당 파일에 블록이 있으면 블록도 같이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와 보시죠. 여기 엑스레퍼런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외부 참조 파일이요. 자, 똑같이 불러올 겁니다. 제가 뉴하고 엑스레퍼런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렇게 엑스레퍼런스 대화 상자가 떠요. 엑스레퍼런스 외부 참조 명령어입니다. 도면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시면 attach dwg라는 명령어로 불러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attach dwg요. 그러면 자, 아까처럼 자, D 드라이브에 똑같이 평면을 불러올 겁니다. 오픈. 자, 오케이. 0,0.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파일 새로 만드시고 뉴 하신 다음에 엑스레퍼런스를 이렇게 불러와 보시죠. 엑스레퍼런스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블록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블록으로 들어왔고요. 다른 하나는 엑스레퍼런스로 들어왔습니다. 얘가 원본이에요. 자, 보시죠. 보시면 얘가 원본이고 얘가 원본이고 이게 원본이고 얘는 인서트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인서트로 들어왔어요. 얘는 엑스레퍼런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원본을 수정할 겁니다. 원본에다가 이렇게 원을 좀 그려봤어요. 자, 원본 수정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저장. 인서트로 들어온 건 의미가 없어요. 들어올 당시로 데이터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엑스레퍼런스는 달라요. 엑스레퍼런스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 하단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하단에 Xreference was modified. 엑스레퍼런스 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compare the change는 끄세요. 이거 뭐냐면 수정된 거 비교하기입니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여기 리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요. 수정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데이터가 수정된 게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원본을 또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장. 인서트는 의미 없다 그랬고요. 자,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need reload. 다시 불러올 것을 필요로 합니다. 자, 왜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리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리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체인지 되었습니다. 이거 비교할까요? 뭔가 다른 걸 비교할까요? 라는 메시지예요. 아니요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작업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엑스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본이 수정되면 파일도 함께 수정되는 것, 그게 엑스레퍼런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파트를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어떨까요? 뭐 1동, 2동, 3동 이렇게 쭉 있겠죠? 그리고 뭐 1동에 뭐 30평, 28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어느 하나 수정이 되면 계속 다 수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1동 수정하고 2동 수정하고 해서 10번을 수정할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엑스레퍼런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쭉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엑스레퍼런스의 단점은 뭐냐면 항상 원본이랑 함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원본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본 에러가 난 경우는 바로 여기 눌러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서 다시 불러올 수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서 원본을 내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본을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본 내용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원본의 위치가 바뀌거나 그러면 내용을 바꾸거나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요. 여기 누르시면 오른 버튼 누르시면 자 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인드가 고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인서트로 고정하기.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냐면 블록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인서트로 바인드 걸면 블록으로 들어오게 돼요.